안녕하십니까. 한국어와 한국문화 세계화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 기획예산처장 정종욱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사이버대학교 남기심 석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학교법인 고려중화학원 정성진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 이현락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 이경택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 장병기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계평화포럼 김진현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광운대학교 총장이시고 현 3.1문화재단 이사장이신 김기영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 가천의대 총장님이시고 현 현대미술학계 회장이신 이성락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구재단 천진환 부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정구정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승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최강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염재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장동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이두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중순 총장님과 김상분 여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분들 이외에도 많은 내외빈께서 참석해 주셨으나 시간 관계상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포럼을 위해 화환과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법인 고려중화학원 김재호 이사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김병철 총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동관 총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 박영규 회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국제학원 이희경 원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중순 총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김중순 총장님을 단성의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구입인 여러분, 이제 사회하신 분이 대충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소개하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혹 출석부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까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화환 축전 등을 통해서 축하해 준 여러분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보다도 오늘 외국에서
각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면서 저희 바른 한국어를 교재나 보기로 사용하시고 또 널리 홍보해 주시는 해외에서 오신 여러 교수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실 바른 한국어의 시작을 따지자면은 그 이전에 2007년 4월 20일에 그때는 이름이 아직도 고려사이버대학이 이전일 때입니다. 한국 디지털 대학일 시절에 저희가 한국의 다문화 가족 출신들이 15, 16만이 있는데 이 양반들한테 가장 긴급한 문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인데 10몇만이 전국에 산재해 살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교육할 방법이 없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온라인으로 가르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지금도 가난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가난한 학교가 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 길이 없어서 여러 고심하던 끝에 저는 그때 당시 36년간을 미국에 살다가 돌아온 처지라서 저는 항맥, 인맥 모든 연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서 당시에 우리 한국 디지털 교육재단의 이사장을 하시고 오늘 참석하신 이현락 이사장님의 인맥을 이용해서 다행히 이현락 이사장님의 친구 되시는 포스코의 윤성만 사장님께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이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2만 명 이상의 다문화 가정 한국 시집온 그 외국 신부들이 그 과정을 택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우리가 새로 시작한 바른 한국어로 옮겨가도록 권장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바른 한국어를 작년 12월 4일에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한국의 국격이 상승되고 또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현지인을 많이 고용하게 되고 그러고 또 일기 시작한 소위 한류 덕에 한국에 대한 인기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이 됐고 한국 역사상 초유의 외국 사람들이 한국 한글어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는데 이렇게 늘어가는 수는 예를 들면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 근처에 공장 하나에만 10만 명 이상의 베트남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처지에 이르러서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세계 70억을 상대로 한국어를 가르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다문화 가정 때의 경험을 살려서 시작한 것이 작년 12월 4일 여기에서 바른 한국어의 출정식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1년은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 바른 한국어의 세계적인 전파는 놀랄 정도입니다. 148개국에 전해져 있고 접속 수를 치면은 12, 3만 명이 넘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 과목을 택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통계를 잡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상당한 수가 지금 우리 바른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한국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1년도 못 되는 처지에 148개국으로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한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마는 바른 한국어에 만큼 질이 좋은 내용의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고 또 구글의 유튜브나 네이버의 TV 캐스트 같은 데에서 요새 신식말로 전 세계적으로 퍼날라 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근래 개발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PC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얘기하는 모빌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편리성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을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작년 12월 4일에
바른 한국을 소개할 때 제 심정은 우리 학교 마크가 저 범이 호랑이가 있는데 제가 호랑이 등을 탄 기분이었습니다. 내릴 수도 없고 가기도 겁나고 그러나 시작한 거에 가다가 보니 1년이 채 안 되는 이 시점에 이렇게 되게 됐는데 질이 우수한 컨텐츠가 되게 된 동기는 여기 지금 계시는 저보다는 대학의 선배이시고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수제자이신 남기심 교수님과 강현화 교수님, 원미진 교수님, 김유기 교수님들 또 그분의 제자님들이 지식 기부를 해준 덕에 이렇게 우수한 한글 콘텐츠를 개발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때 제가 보기에는 한글을 우선 소개하는 바른 한국어가 시급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 문화에 관한 것을 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어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일부인데 문화를 소개하지 않은 언어는 땡스기빙에 터키가 없는 꼴이 돼서 이틀 후이면 땡스기빙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소개할 때는 문화를 소개해야 되고 문화를 소개하게 되면 그 문화가 담고 있는 언어를 이해를 잘하게 된다는 뜻에서 제가 좀 당돌하게도 어쩌다가 제가 심심한 여가를 이용해서 쓴 책 이름이 영문으로 쓴 겁니다만은 Way Back into Korea라고 그래서 한국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재정적인 일부 도움을 받고 책을 안 팔기로 작정한 안 팔리는 책을 잘 출판하는 일조각이 제 책을 출판하기로 작정을 해서 10일 전에 그러니까 11월 11일에 나왔으니까 아직 그 책은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일조각의 양해를 얻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 한국 문화 콘텐츠와 바른 한국어를 한 세트로 해서 무료로 세계에 또 보내기로 작정을 한 날이 오늘 이 포럼 날이라서 1년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이런 포럼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항상 하지 말라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일을 자꾸 저지르는 겁니다. 제가 일을 저지르고 나면 저지른 일을 처리해야 되는 사람은 딴 사람입니다. 제가 일을 저지르고 났더니 우리 고려사업대학에는 전 직원들이 이 일 때문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돌아가는데 제가 우리 고려사업대학의 대가족들의 오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언제 우리 한국이 유사 이래 감히 한글과 한국 문화를 세계 70억을 상대로 가르치겠다는 교육을 해본 대학이 우리 이외에 어느 대학이 있었으면 손들어 주시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고려사회대학의 교직원들은 힘들지만 그 힘드는 것을 자존심하고 바꾸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럼이 개최되기까지 애쓴 우리 고려사회대학의 모든 가족원들에게 정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하시어 저희 행사를 빛내게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잠시 참석해 주신 외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학회 심재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의 미첼 이디아케스 바라다 대사 네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려사이버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신 남기신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신 교수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남기심입니다. 아까 김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바른 한국어를 출범한 지 지금 아직 1년에서 며칠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게 전 세계 148개국, 이게 10만 명 이상, 아직 그 통계가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치면 더 훨씬 많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접속하고 이 바른 한국어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전 세계에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우리가 그 필요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필요에 부응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시작은 아주 정당한 것이었고 제때 때를 맞춘 것이었고요. 절실한 필요에 아주 적절하게 부응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기능이 소통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가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같은 사회 속에 사람과 사람도 있고요. 서로 다른 사회, 다른 문화 속에 사람과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 소통하는 것이 이제 언어의 기능이고요. 결국 그것은 이제 화합과 통합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 중간 단계가 서로 낯선 거, 문화가 서로 다를 때 서로 아주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사회 안에 사는 사람도 처음 만나면 낯선데요. 그 낯선 거를 낯설지 않게 하기 하는 것이 이제 언어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낯선 사람이 낯설지 않은 그런 이제 친근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세계가 넓어지고요.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전부 화합하게 되고 이제 하나가 되고 협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가 하는 일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만큼 한국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야말로 우리나라 유사 이래 처음 일이죠.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마 자랑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외국 교육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쪽이나 그걸 배우려고 하는 쪽이나 소망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알기, 서로 낯설지 않기, 서로 하나 되기, 뭐 이런 거겠습니다. 자기 세계 넓히기, 이런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게 이제 문화 속인데요. 그런데 그 낯선 문화를 그쪽에 언어를 배워서 익혀서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국어원에 있을 때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한국어를 외국에 이렇게 소개를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문화도 같이 보내줘야 되는데 그 짝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말을 배워서 우리 문화를 알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하는 데는 장관 세월이 흐르는 거고요. 그 전에 그 현지어로 된 우리 문화 알리기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구미 쪽에는 영어로, 동남아 쪽에는 그쪽 언어로요. 그쪽 언어, 말레이시아나 무슨 여기 태국어나 뭐 이런 언어로, 중앙아시아 또 그쪽 언어로 이렇게 해서 그 우리 문화 알리는 거, 우리 역사 문화 뭐 이런 거 알리는 그러한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몇 군데다 했습니다. 제가 통일부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국무총리실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정중 총장께서 낸 그 Way Back into Korea 이런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이 최근 이제 김 총장께서 그 인류학자니까 이제 그렇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문화를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현재의 그쪽 사람들, 현재의 그 상대방 쪽으로 아는 건데 이 책의 기술 방식이 뭐 옛날 삼국시대 이전서부터 이 대한민국 아주 그 초기서부터 이렇게 쭉 훑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사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 방식이 항상 현재의 우리 문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됨됨이 오늘날 우리가 그냥 굉장한 에너지를 발산해서 아주 순식간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인 그 부흥이라고 할까, 그 성장, 산업 성장이 이뤘는데 그다음 그 에너지의 연원, 그 소스가 어디냐 여기에 늘 맞춰서 이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런 식의 문화 알리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주 그 시적절했고 기술 방식도 아주 적합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한국어하고 짝이 돼서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것이 이제야 제대로 바른 한국어가 모양을 갖추어서 한국어 알리기가, 한국어 가르치기가 이제 비로소 말하자면 그 형태를 제대로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여러 언어로 이런 식의 그 소개가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까지도 그 영어로 된 한국어에 관련 한국어의 그 뭐 신화, 전설, 그 민담 같은 거 소개한 책들이 덜어 있습니다. 뭐 역사 책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게 전문 서적이거나 아니면은 아주 대중화되지 못해서 찾아내기 어렵거나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 찾아내서 그런 알리기 사업도 동시에 벌여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이런 장담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국어를 우리 문화를 바깥 세계에다 알리고 바깥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같은 한 덩어리가 되는 이런 사업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지원해 주시는 거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 민현식 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어원장 민현식입니다. 한국어 세계 포럼에 이렇게 귀한 또 열매들이 풍성하게 거둬지는 늦가을 또 초겨울에 이런 큰 행사를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 가지고 오랫동안 교육연구에 힘써오신 김중순 총장님께서 청년보다도 더 큰 푸른 꿈을 가지시고 한국어 세계화에 고려사이버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또 기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민 행복, 또 경제 부흥, 그 다음에 문화 융성을 또 세 번째 국정 과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 4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문화 융성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는 국어로 우리말과 글로 올바르게 소통하는 것이 문화융성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소통과 그런 그 통합을 위해서 국어가 바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밖으로는 한국어를 필요한 분들에게 한국어를 바르게 전하는 것이 또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근 총장님께서 1년 전 바른 한국어라는 사이버상의 교재를 개발해 주셔가지고 오늘의 주제처럼 이 나눔과 소통, 특별히 그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가들의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창제하신 그 소통의 정신, 그런 것을 가장 앞서 실천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국립국어원에서는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는 오늘날 위기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가 한편으로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길거리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글보다도 로마자 외국어 간판들이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우리 조선학회 선배님들 이희승 선생 또 최연배 선생 이름들께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학회 사건을 통해 가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고난을 받으신 그런 것이 불과 70여 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어느새 그것을 잊고 국어가 온갖 어지러움 속에 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그 국어가 올바르게 바르게 소통과 통합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그러나 우리 한국어는 희망도 있다,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전하는 것, 이런 것이 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잘 경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만 최근에 그 10월 초에 민간 연구기관인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고를 한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국이 35시 클럽에 들어가는 7번째 나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니까 국민소득 그 3만 달러를 잘만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천만 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현재 뭐 6개의 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국이 내년에 3만 불에 도달한다면 30, 50 클럽의 7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2012년 재작년에 20, 50 클럽에 한국이 7번째로 들어갔습니다. 1987년에 일본이 제일 먼저 2만 불에 도달했더군요. 우리 88년도에 미국이 2번째로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한 6천만 인구를 가지고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통일 독일이 8천만 인구를 가지고 그 당시 통독의 좀 어수선한 과정 속에서도 그 5번째 나라가 되었더군요. 그리고 96년도에 영국이 그 20, 50 클럽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2012년에 한국이 5천만 인구가 됨으로써 원래 국민소득 2만 불은 그 2005, 6년쯤에 아마 도달했나 봅니다. 이제 인구가 5천만이 됨으로써 비로소 20, 50 클럽에 이제 12년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 뭐 4만 불, 5만 불 이런 국민소득을 이룬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보니까 인구가 뭐 한 500만,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의 인구가 이렇게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도 참 대단히 어렵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내년 또는 내후년에 3만 불에 도달하는 것, 이 경제성장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경제성장은 정신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모래의 성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저희가 한국이 문맹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보니까 한 8, 90%까지 되더군요. 문맹률 8, 90% 나라의 그 일제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최연배 선생님이라든가 이희승 선생 이름들께서 국어를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지켜오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해방 이후에 그 한글 교육이 비로소 됨으로써 우리가 한국어 교육을 제대로 해본 게 불과 한 7, 80년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 한글 덕분에 저희가 불과 뭐 50년대, 60년대 문맹률이 한 20%대로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우리가 1930년대
태어나신 분들, 또 40년 태어나신 분들이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의 한국을 이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국립군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영국과 같은 이탈리아, 지금 뭐 그들 나라를 보면 인구가 불과 한 6천만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불과 6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들이 오늘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화시킨 것을 볼 적에 우리 한국은 못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그 25시 클럽에 7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5천만을 가지고 다른 나라보다도 최소 인구를 가지고 도달했습니다. 이제 북한 그 2,300만 또 해동포 750만이면은 이 8천만 인구는 사실 전 세계로 보니까 언어 인구로는 13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는 비록 인구수로만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근면한 국민성과 헌신적인 지도자들 또 교육자들 덕분에 오늘의 한국을 이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장님과 또 우리 남기심 선생님께서 또 큰 뜻을 또 일구시고 또 우리 고려사이버대학의 한국어 관계하시는 여러 선생님께서 합심이 되어서 이 한국어 교재를 개발한 것은 특히 그 나눔의 뜻에서도 매우 아주 귀중한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21세기의 한국어는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6천만 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들이 몇 세기 전에 꿈을 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세계어로 지금 만들고 세계 문화를 일궈 나간다면은 대한민국이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희 국립공원에서는 21세기의 한국어를 국제어로 도약하는 그런 일들에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와 계신 전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최랑식 장관님께서 재작년에 세종학당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금 전 세계 문화원이 한 27군데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한국문화원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세종학당이 130군데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학당을 통해 가지고 한국어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최강희 장관님께서 장관님은 계실 적에 그런 그 씨앗 또 뿌리를 갖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이를 위해서도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어떤 그 교육 과정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이버 대학들이 여러 대학들이 힘을 이제 모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려 사이버 대학이 특별히 이런 나눔과 소통의 정신으로 바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셔가지고 전 세계로 내보낸 것은 앞으로 21세기 한국어가 국제어로서 적어도 10대 국제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꿈을 현실화시키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고려 사이버 대학이 이런 역할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립국원도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열심히 이런 일을 해가지고 뒷받침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나눔, 세계를 향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이라는 주제로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부에서는 남은경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부 사회를 맡은 남은경입니다. 제1부는 고려사이버대가 바른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세계인과 나누어 왔는가를 알려드리는 그런 발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한국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 성과 보고 발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 문화 콘텐츠 Way Back into Korea 소개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고려사이버대학교 연구개발처장인 김정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바른 한국어를 통한 바른 한국어를 통한 한국어 교육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바른 한국어를 론칭한 후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바른 한국어는 전 세계인을 위해서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제작한 무료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
자, 그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바른 한국어 프로그램이 그동안 거두어둔 성과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깊은 뜻. 그 뜻을 담아 창제한 훈민정음이 오늘날 고려사이버대학교 바른 한국어를 통해 전 세계인과 편안하게 소통하는 한국어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이버 대학교인 고려사이버대학교는 2007년 시작된 다문화 가정 이배움 캠페인으로 이미 온라인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나아가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 학습 공간으로 2013년 12월 바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바른 한국어는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고 빠르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의 남성과 결혼해서 이주해온 외국 신부들에게 한글을 가르친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기가 대단한 거에 힘입어서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다문화 가정 출신들만을 위한 한국어가 아니고 좀 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표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서 시작한 게 바른 한국어를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우선 조태는 호평이 있는 거고 구글, 유튜브나 네이버 캐스트 통해서 지금까지 외국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적어도 147개국에 소개되어 있고 접속 수나 수강을 하는 사람 수가 늘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엔터테인 프로그램이 아니면서도 이 정도의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인기가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바른 한국어는 한국인의 실생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교육 이념인 창조와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 원장을 역임한 남기심 교수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한국어를 연구하고 가르쳐온 한국어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집필, 개발하였습니다. 바른 한국어 홈페이지 안에서 학습에 필요한 강의 자료와 음성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급수에 따라 온라인 테스트를 거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른 한국어 온라인 강의 내용을 심화시킨 학습 교재를 오프라인으로도 출판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비한 연습 및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학습이 가능한 바른 한국어는 유튜브를 비롯한 네이버 TV 캐스트, 여우쿠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최적의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쉽게 한국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바른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이미 100여 개 이상의 국가의 외국인들이 가입하여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바른 한국어 채널은 개설 이후 단기간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했으며 지금도 계속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른 한국어는 1급부터 4급까지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급과 2급은 한국어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본문 대화를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였으며 3급과 4급은 한국 실생활에 대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드라마로 구성하여 급수에 따라 차별화된 강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른 한국어 강의를 듣는데 언어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외에도 중남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른 한국어는 바른 한국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바른 한국어 채널 오픈을 위해 구글과 협약을 맺었으며 우리나라 최대 포털인 네이버 TV 캐스트와도 협약을 맺어 더욱 편리하게 강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바른 한국어를 소개하여 재미교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른 한국어가 세계적인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 더욱더 큰 의의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외 유수의 대학 한국어학과에서 바른 한국어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앞으로 바른 한국어의 세계적인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이처럼 국내외 바른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에 발맞춰 교육기부 행복박람회에도 참가해 관련 분야의 바른 한국어를 널리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바른 한국어가 점점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세계인의 한국어 길잡이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 외국인 모두가 바른 한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의 문화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지만 가까운 곳에서 학습자들과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바른 한국어가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더 친근하게 전달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한국어 화이팅! 바른 한국어를 만들며 그렸던 모습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면 전 세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고려사이버대학교 바른 한국어. 고려사이버대학교 바른 한국어의 진화는 계속됩니다. 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고려사이버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 세계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바른 한국어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한국어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회원 수는 론칭 이후에 매달 꾸준히 증가해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런 기간에 벌써 4,200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의 웹 로그 분석에 의하면 바른 한국어 조회수는 작년 12월 4일을 시작으로 지난주 말까지 통계가 14만 8,809명입니다. 교육 콘텐츠로서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바른 한국어에 접속하는 사용자는 전 세계 148개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0여 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70% 이상의 나라에서 바른 한국어를 이용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유튜브를 통해서 바른 한국어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국적 그리고 그 사용 수를 살펴보면 한국, 미국,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일본, 터키 등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바른 한국어를 사용하는 연령대 추이를 살펴보면은요, 25세에서 34세가 33.5%로 한국어를 가장 많이 공부하고 있었고요. 18세에서 24세는 27.5%, 그리고 35세에서 44세는 15.5%, 45세에서 54세는 12.5%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도 5.5%를 차지하였습니다. 바른 한국어 사용자의 성별 추이를 보면은요, 남성이 54.15%, 여성이 45.85%로 남성이 여성보다 8.4% 더 많이 바른 한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한국어 사용자의 방문 형태를 보면은요, 데스크탑으로 바른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73.78%, 모바일이 20.14%, 태블릿이 6.08%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데스크탑으로 공부하는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모바일로 바른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용자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른 한국어를 운영해 오면서 한국어 학습자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자 등 각계에서 이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그리고 SNS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컬럼비아 대학교에 있는 이현규 교수님께서 바른 한국어 사용 소감을 저에게 아주 긴 이메일로 보내주셨었는데요. 뭐 주제 설정, 구성 등 여러 가지가 너무 좋았다라는 칭찬과 더불어서 직접 학생들에게 사용해 보니까 그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의 인사를 저에게 전해주셔서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른 한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들도 우리 홈페이지 및 SNS에 한국어를 공부한 소감과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와도 이렇게 바른 한국어에 대해서 어떤 느낀 점이라든지 호평들을 많이 적어주고 있고요. 그 밖에 페이스북에서도 좋아요라는 호응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의 댓글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른 한국어의 우수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사용해본 한국어 교육자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의 반응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른 한국어를 세상에 내놓은 지 이제 겨우 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멀리, 더 오래, 더 많은 세계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1조각 한정은 편집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새로 발간된 김중순 총장님의 저서 Way Back into Korea를 편집한 한정은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Way Back into Korea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한국 문화 교육 콘텐츠에 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김중순 총장님께서는 2008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 생활습관, 정치와 경제 등을 포괄적으로 소개하는 책 김치 앤 IT를 출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다채로운 것처럼 10년도 채 안 되는 동안 한국 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Way Back into Korea는 김중순 총장님께서 김치 앤 IT 이후에 한국의 시류를 포함하여 한국을 안팎으로 찬찬히 보면서 쓴 가장 새롭고도 풍부한 내용을 담은 한국 속에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Way Back into Korea가 한국을 다룬 다른 책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하고 뛰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Way Back into Korea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도서출판 1조각에서 2014년 11월에 발행했습니다. 원래 영문으로 발간된 이 책은 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만나볼 수 있도록 현재 한국어판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만나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바른 한국어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서 이 Way Back into Korea를 토대로 한 교육 컨텐츠를 한 부분으로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Way Back into Korea 교육 컨텐츠는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이미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무료로 전파한다는 취지하에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분리해서 보지 마시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하나의 세트로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약 5분가량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 사람들은 늘 활기차고 빨라요. 필요한 거 거의 모든 것을 빨리 배달해줘요. 인터넷이 정말 빠르고 지하철에서도 되는 게 신기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얼마 걸린지 안 났어요. 김치, 불고기, 치맥 정말 맛있어요.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요. 한국 음악이 너무 좋아요. 가수들도 정말 멋있어요. 진짜로요. 어렵고 일이 생기면 맞추려고 노력해요. 제가 정이라는 감정을 느꼈을 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따뜻한 느낌? 정말 제대로 언어를 가르치려면 문화를 가르쳐야 되고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언어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를 소개해야 됐다고 생각했지만 마땅한 이 교재감이 없다가 마침 제가 Way Back into Korea라는 영문책을 쓴 거를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1조각에서 출판을 하기로 된 거를 출판사의 양해를 얻어서 이거를 우리 문화 콘텐츠로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걸 문화 콘텐츠로 만들게 된 겁니다. 한국문화 교육 콘텐츠 Way Back into Korea가 10장으로 나누어 있지만 사실 따져보면 이 세 가지 인간관계가 어떤가, 인간과 신과의 관계가 어떤가, 종교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뭐 환경 문제라든지 자연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세 가지 점으로 나누어서 설명한 격이 되고 한국 사람은 누구고 어디에서 와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게 이 Way Back into Korea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설명하는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의 기질 한민족의 기원 외세의 침략에도 스스로를 지켜온 한국
격동의 역사를 써온 대한민국.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오늘날 경제 한국의 모습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성숙한 한국. 다양한 종교의 평화로운 어울림. 출세를 위한 지름길이 된 한국의 교육. 현대의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가족 문화. 다문화주의와 달라진 여성의 사회 활동. 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까지의 노력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세계인에게 다가가는 한국 문화 교육 콘텐츠. 제가 40년간을 남의 나라에서 남의 문화를 연구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 문화를 보기 때문에 한국에만 있었던 사람이거나 외국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하고는 좀 달라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 문화 속에서가 다른 어느 책보다도 한국이 지금 어떤가 그대로를 전달하는 데에는 좀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학교 목적이 봉사 차원에서 우리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치는 것만큼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도 무료로 해보고 싶은 뜻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가 구별되지 않고 같이 함께 가는 한 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글로벌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반만년 이상 방대한 역사의 흐름을 통찰하여 총 11가지 주제로 망라한 한국의 모든 것. Way Back into Korea에서는 과연 어떻게 담아내고 있을까요? 한국과 한국인, 그리고 한국 문화를 알고 싶다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한국 문화 교육 콘텐츠. 고려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하는 Way Back into Korea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네, 영상 잘 보셨는지요? 이제 Way Back into Korea 교육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제작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다루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ay Back into Korea는 총 11회 제작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제작된 영상, 책,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해당 내용에 관련된 인물들과는 인터뷰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즉, 보는 이들로 하여금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끔 다양한 내용에 걸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옛 한국을 알아야 새로운 한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듯이 현재의 한국이 있기까지 역사를 두루두루 살핀 이 Way Back into Korea는 여러 분야에 걸친 재미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인의 기질적인 특성, 한국인을 구성하는 인종의 유래, 한국에서의 다양한 종교의 어울림, 그리고 요새 한국 사회에서 제일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다문화주의 등 그 내용은 실로 방대하게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다루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중순 총장님께서는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성장하셨지만 미국에서 약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생활하셨고 20여 년 전부터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즉, 한국인이면서도 외국인처럼 보고 또 외국인이면서도 한국인처럼 보는 문화인류학자
김중순 총장님이 비교적 중립적이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을 통해 각자 한국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이 컨텐츠를 만든 제일 주된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 웨이백 인투 코리아 교육 컨텐츠는 이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서비스될 한국문화 교육 콘텐츠 웨이백 인투 코리아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부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발표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념사진 촬영과 휴식 시간을 가진 뒤 3시 30분부터 2부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네이빈 여러분께서는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촬영할 예정인데 먼저 네이빈께서 촬영해 주시고 다음으로 발표자 및 토론자들께서 함께 촬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빈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